이번에 그 중년 여성의 매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법 2에서 고민한 박사님을 모시고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질문이 너무 많아서 고민한 박사님을 다시 모시고 그 댓글을 중심으로 그 답변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슬랜드 산부인과 병원 원장님이시며 대한여성성의학회 회장이신 고민한 박사님을 모시고 호르몬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박사님의 답변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예, 이경미 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호르몬제 지금 복용 중인데 몇 살까지 복용하나요? 예, 그게 네. 나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약을 쓰는 조건이 있죠. 네네. 증상이 없더라도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는 유방암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검사를 하면서 유방암의 발생이 위험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안 먹어야 되겠죠. 예,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드셔야 되냐? 근데 제가 환자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중간에 끊죠. 뭐 1년 먹고도 끊고 2년 먹고도 끊고 그리고 10년 있다가 후회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80 넘어서까지 약을 드세요. 그래서 왜 드시냐 그랬더니 약을 끊으면은 그냥 전신이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무기력해져서 계속 먹는다. 네. 그 유방암 걱정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거는 우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그리고 유방암 생기면은 치료해야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이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댓글입니다. 이익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이제부터 오는데 호르몬제 먹어야 하는 건가요? 얼굴에 염증성 좁쌀 여드름이 자주 생깁니다. 한 번도 얼굴에 난 적이 없는데 나이는 53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53세니까 아마 만 나이로는 52살, 네. 51살 그러겠죠. 51살. 네. 그러면 지금 월경이 이제 줄어든다든지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하는 거 보면 이제 갱년기죠. 아, 갱년기요? 예, 사실은 의학적으로 갱년기다, 폐경기다 그게 한 스펙트럼이지 이게 다른 그 질병의 종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갱년기죠. 딴 분에 비해 보면은 이미 이제 폐경이 되실 만한 나이고, 예, 그렇다면 약을 쓰시는 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폐경을 앞두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죠.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월경이 없어야 폐경이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산부인과에 가면은 먼저 과연 그런 상태인가, 호르몬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 해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검사를 할 거고요. 또 그 FSH라고 난포 자극 호르몬, 그게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인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은 많이 나오게 하려고 그게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5 이상 올라가고 또는 30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이제 폐경을 앞두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한 번 갖고 우리에게 단정을 내릴 수는 없고 한 2번 정도 간격을 두고 이제 검사하려는 건데 그런 걸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수치를 의사가 보고 이건 이제 갱년기다. 폐경을 앞두고 있다. 네네. 그럼 이제 증상이 없으시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빨리 시작하기를 권하진 않죠. 아직도 좀 월경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뭐 폐경이 완전히 되셔도 우리가 당장 시작하다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당장 시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좀 간격을 둬도 되고 6개월, 1년, 2년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요새는 뭐 10년 이내에 시작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미 이제 단정을 내렸으니까요. 10년 이내에 네. 시작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분이 또 얼굴에 염증성 좁쌀 여드름이 자주 생기셔서 좀 고민이신가 봐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오시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피부를 곱게 해주거든요. 음. 콜라겐을 그래도 계속 유지시켜주고 네. 보습 그 효과도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라면은 직접 관련이 있지만 아마 다른 이유로 또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피부과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이제 봉인자님의 댓글입니다. 네. 60대 초반인데 복용해도 되나요? 폐경된 지 7년 됐어요. 예,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세계 학회에서 네. 모든 산부인과 폐경 관련, 내분비 관련 의사들이 다 받아들인 게 네네. 폐경된 지 10년 이내면은 시작을 해도 좋다. 폐경된 지 10년 예, 이내면. 그러니까 53세 됐으면 63세까지도 해도 좋다. 아, 그리고 그냥 이런 거 잘 모르면 만 60세까지는 써도 좋다 이렇게 이제 내린 거죠. 네네. 예,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10년이란 기간이 지나거나 네. 또 모를 경우에 60이 지나면은 이미 혈관이 동맥경화가 진행이 돼서 많이 나빠졌다. 그래서 약을 썼을 때 네네. 그 위험이 되는 혈전 형성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네. 이제 서양 사람들 얘기니까 또 식습관이 또 이 고기 같은 거 덜 먹는 한국 여성들의 경우는 네. 조금 더 그게 여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만 연구 논문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우리 논문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혈관의 건강도가 폐경되고 10년이 지나면 나빠진다. 약을 못 먹을 만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네네. 약을 먹어야 될 또는 다른 또 이유가 되는 거죠.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혈관은 모든 분야에 관여하지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래님의 댓글입니다. 네. 60대 초는 산부인과 선생님이 처방을 안 해주신다는데요. 그거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산부인과 의사라고 다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제가 이제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송구스러운 점도 있는데 네. 공부를 덜 하신 분은 야, 그 60 초반에 왜 그걸 먹어? 유방암 생기는데 네.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음. 예, 그렇다면은 저는 감히 그분이 좀 더 그 최신지견을 얻어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했다면 60 초반 물어봐야 되겠죠. 네네. 폐경된 지 10년 됐냐? 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령 10년이 넘었더라도 네네.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충분히 또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이만저만해서 쓰는 경우가 당신한테 더 좋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위험의 정도는 이런 게 있다. 네네. 또 세계의 기준은 이렇다. 그런 설명을 해드리고 네. 본인이 좋다 하면은 쓰게 하죠. 네. 처방을 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60 초반인데 네. 약 안 된다 하는 거는 그 의사분이 생각이 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토토님의 댓글입니다. 몇 살부터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그것도 항상 궁금한데 네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네. 몇 살이라는 게 없죠. 59에도 그때까지 안 썼고 저 같은 의사를 만나면은 쓰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 이미 다 해드렸죠. 60 이내, 폐경 10년 이내면은 네. 써라.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안 써야 될 조건이 있잖아요. 네. 단 한 가지예요. 유방암 지금
의심되는 혹이 있다든지 유방암 치료 중이라든지 뭐 유방암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인데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건 상식적으로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 아니고 아까 이제 10년 지나면은 뭐 혈관 나이가 많이 저기에서 혈전 생겨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안 써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예. 네. 그걸 이해하시면 뭐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삐약이님의 댓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방에 혹이 생겼다고 유방병원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산부인과는 먹으라고 하고 안 먹어서 그러는지 유방에 혹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살기 싫고 걸을 힘도 없어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드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그 유방외과에서 혹이 있다. 네. 아마 이제 여긴 우리가 시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혹이 있는데 그냥 먹어 괜찮아 이거는 안 하겠죠. 네네. 검사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한 거고 검사를 해서 그게 그냥 섬유종 정도면은 드셔도 됩니다. 아, 여성 호르몬이 없으면은 섬유종이 암이 안 되고 섬유종이 여성 호르몬을 먹게 되면 암이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유방을 구성하는 그 두세 가지 세포들의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제스테론 두 가지 다가 이 비료 역할을 하거든요. 아, 비료 역할이요? 예, 그래서 이제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는 그런 그 확률이다. 확률보다는 조금 더 되고 아, 조금 더 되고. 아니 교통사고 이제 육상 교통사고 네. 나서 내가 크게 다칠 확률 아, 보다도 낮은 거거든요. 그거보단 그렇다면 낮고. 우리가 네.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임송자님의 댓글입니다. 호르몬제를 먹다가 유방이 좋지 않아 검사를 했는데 그 후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먹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의사분의 그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먹으면 안 될 이유가 있다 하면은 안 드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먹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만 갖고는 그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힘들지만 암 얘기는 안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암이 많이 의심되는 그런 또 혹 같은 게 있다는 얘기도 없는 거로 봐서 네. 이분도 어쩌면 네. 약을 써야 되는 쪽에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난소에 물혹이 있는 경우 혹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 궁금해하신 분이 계세요. 예. 글쎄요, 우리가 이제 개연성은 있는데 개연성이라는 거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꼭 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 인과관계가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 갖고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난소에 혹이 있다는 거는 이게 젊을 때는 난소에 혹이 항상 있죠, 물혹이. 왜냐, 그게 난포니까. 아, 배란되는 난포기 때문에 여러 개의 난포가 보이다가 자라다가 여러 개가 복수이게요. 뭐 3개, 4개, 5개. 네. 우리가 12개가 넘게 보이면은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개가 있죠.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배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10mm, 20mm, 30mm 돼 갖고 터지거든요. 그럼 그게 그냥 봐도 혹일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죠. 20mm, 30mm 되면은. 네. 그리고 또 이런 병이 있어요. 젊을 때 그게 혹이 터지지 않아 가지고 네네. 그 지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안에 난포가 있으면서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병으로 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없어지지 않고 커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네. 병으로 안 치는 건데 그게 그러면은 나이가 좀 약을 먹어야 될 나이면 제 생각에는 40대 후반이나 50, 60 이렇잖아요. 네네. 그때 혹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이제 나이대라 좀 달라지는데 난소암이냐? 네. 예, 그럼 초음파로 봤을 때 그 혹, 그러니까
혹이라고 하면 갑자기 병 같은데 네네. 혹처럼 보이는 그런 그 안에 물이 찬 동그란 혹 또는 찌그러진 혹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악성도를 따져보는 게 있거든요. 또 많이 의심되면 또 피로 그 난소 종양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피 수치로 그래갖고 네네. 같이 관찰을 하고 만약에 많이 의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50대 후반 70 먹은 분이 난소에 혹이 있다 이상하다 그러면 그분은 옛날 책에는 꼭 수술하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암이 의심이 되니까. 왜냐면은 폐경이 되면 몇 년 안에 난소는 존재가 없어집니다. 뱃속에 존재는 있는데 네네. 초음파로 전혀 안 보이게 되죠. 본래 작은 데다가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난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있다면은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지만 나이에 따라 다르고 초음파로 봤을 때 다르고 그러니까 그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의 견해도 꽤 중요하죠. 절대적인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죠. ABC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큰 줄기는 저는 같이 가는 거라고 봅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입니다. 피임약은 이 호르몬 억제제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피임약은 호르몬 억제제가 아니고요. 네네. 호르몬제죠. 호르몬제. 예, 호르몬제인데 네. 무슨 억제제냐면은 착상 억제제죠. 아. 착상 방해제. 아. 예,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그 이제 우리가 밭을 읽으려면 저길 해야 되잖아요. 그 시비를 하고 네네네. 비료를 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도 착상이 안 안 되죠. 되겠죠. 수정란이. 네. 예, 그러니까 호르몬제고 호르몬 억제제가 아니죠. 아. 내막 억제제 억지로 붙이면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면 자궁암, 남소암 등 다른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자궁경부암하고는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게 별 관계가 없고요. 난소암은 그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면 그것도 별로 관계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암 네. 별 관계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대장암 덜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예, 그렇게 하고 더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영향은 없고요. 네네. 또 우리 요새 이제 크게 잘 생기는 게 위암하고 대장암인데 위암은 뭐 별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 대장암은 덜 생기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네. 이게 대장암을 줄이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점도 있다. 네. 분명히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네. 이걸 먹으면 나쁜 건 한 가지인데 좋은 건 10가지, 20가지라는 거죠.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50대에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같은 나이의 남성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신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동안에 억눌렸었잖아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네, 여성 네. 호르몬이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산이 없어지면 비를 맞는 거죠. 더 생기죠. 네, 그리고 네. 좀 지나면은 비슷해져요. 저 유병률이라고 그러죠. 이제 걸려 있는 거. 그러니까 여성들이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꽤 여성 호르몬 쓰는 게 꽤 소중한 거죠. 네.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수적이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 난소에 혹이 있는 경우에 어떠냐 물으셨는데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내가 자궁에 근종이 있었다, 선근증이 있었다. 그런데 약을 써도 되냐? 네네. 사원비과 선생님이 그거 커질 수 있으니까 쓰지 말라 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난소에 혹이 있는 분은 난소가 아니라 자궁에 근종이나 선근증이 있는 분은 여성 호르몬을 씀으로써 그게 커질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암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꼭 커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매우 그
활력을 잃은 종양이 네네. 양성 종양이죠. 음. 선근증, 근종이 그게 약을 먹어서 얻는 이점보다는 훨씬 그 문제성이 작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경우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닌 경우에는 쓰기를 권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50대 이후에 폐경이 된 다음부터 이제 10년 이내에 호르몬제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가 아니라 예. 우리가 기준으로 정했다. 기준으로 예, 정했다. 그게 기준이 뭐냐면은 네. 이런 거죠. 65인 자기 모친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저한테 와가지고 뭐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러길래 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갱년기 증상, 네. 폐경기 증상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시니까 약을 좀 드셔보시죠. 왜냐면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네. 관절도 뭐 어깨 관절, 무릎 관절, 발목도 아프고 화장빨도 안 먹고 푸석푸석해지고. 예. 화장을 해도 뭐 이렇게 겉돌고 그러면 쓰시기를 권하거든요. 네. 그랬는데 3년 있다가 유방암이 생기면 또 개중에 고아무개가 잘못한 거니까 와서 시비 거는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설명은 충분히 해주지만 네네. 이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음. 또 나중에 시시비비를 그 가리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시집을 가리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런가 동의서 서약서를 받아놓죠. 네네네. 이제 또 아까 10년 이내 뭐 60세 이하라는 얘기는 네. 그거 써가지고 1년 만에 생겼다 해서 그때 이제 유방 검사를 해서 약을 못 쓸 이유가 없었다면 네. 의사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한 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고의 강사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네. 요리 연구가 남편 닮으셨다고. 아유 그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가 보네요. 예. 네, 그분이 맞으십니다.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많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